내가 시선 처리는 잘 할 수 있을까? 교수님하고 대화는 잘 할 수 있을까? 내가 준비한 걸 잘 얘기할 수 있을까? 교수님이 날 예쁘게 봐줄 수 있을까?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강남 타클래스 창조자친 박세현 원장입니다. 수능 시험 보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. 이 시기가 수시 면접을 한창 준비하는 시기인데요. 면접을 준비하러 가는 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요. 면접 너무 떨려요. 면접장 가면 저 떨어서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. 어떻게 하죠? 면접장 가서 떠는 거는 정상이에요. 선생님이 가도 떨 거고.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? 내가 완벽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추천입니다.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기에 면접 준비하실 때 뭐 하루에 뭐 2시간, 4시간, 6시간 정도까지 하면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. 너무 힘들어. 그리고 나한테는 내일도 있고 일주일이 있어. 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? 하고 쉬어버려요. 그런데 저라면 최소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여기에 몰입해서 준비를 할 것 같아요. 했던 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사실 우리 때는 이제 거울 보고도 했는데 뭐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음해서도 말하고 들어보고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. 내가 나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입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.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. 은근히 신경 많이 쓰이는데 옷은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요? 진짜 고민 많이 되죠. 그 어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교복을 입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, 단정해 보이지 않겠냐. 요즘 시기에는 오히려 좀 좋지 못한 예시가 될 수 있어요. 교복 입고 가면 학교 마크라든가 이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다 블라인드를 해야 되거든요. 어떤 학교 막 청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면 막 누더기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거기 좋아 보이기가 좀 어렵죠. 좋은 스타일의 얘가 있을 거고 나쁜 스타일의 얘가 있을 텐데 나쁜 스타일의 얘라는 거는 조금 개성 있게 보이려고 하느라 조금 산만해 보이는 경우들, 근데 좀 어두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좀 좋지 못한 얘가 되겠죠. 좋은 얘 같은 경우는 꼭 새 옷을 입거나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깨끗해 보일 수 있는 신발, 그리고 단정해 보일 수 있는 옷, 겨울이니까 뭐 니트나 스웨터 같은 거를 간단하게 입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옷은 엄청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단정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. 그러면 그게 딱 좋은 옷이에요.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? 보통은 꼭 여쭤보세요.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.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앞에 면접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좀 아쉬운 대답이었던 거, 내가 대답을 좀 필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당황해서 좀 빼먹었거나 혹은 이야기한 내용인데 말하다 보니 꼬여서 좀 정정하고 싶은 내용들, 그런 부분을 좀 정정하고 나간다면 집에 갔을 때 이제 누워서 이불 바로 자면서 안타까워하진 않겠죠.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생각해보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완하는 이야기가 하나일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탤런트를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뭐 질문이 시간상 부족해서든 혹은 대답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버무리면서든 내 어필을 다 못하고 올 수 있어요.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면 돼요.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. 뭐 열심히 할 수 있으니 꼭 뽑아달라 라는 이렇게 진부한 이야기들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르는 질문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예를 들어서 돌발 질문, 그거는 사실 학생들을 좀 긴장시키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그 학생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있느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싶어서 여쭤보실 때가 있고, 나의 어떤 논리에 대한 혹은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대답하면 돼요.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건 좀 무성의해 보일 수 있고,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정말 이제 지식이 약간 내가 부족하거나 준비를 좀 덜 해와서 대답하지 못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, 솔직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를 깎아먹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, 뭐 지금 갑작스럽게 여쭤봐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든가,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. 감점이 될 수 있는 걸 줄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면접 질문은 어떤 걸 제일 많이 받아요?
개인적인 질문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. 학교 생활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, 너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경험, 어려웠었던 걸 극복했던 경험,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통 많이 하시게 돼요. 자소서나 미알고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나와 디자인 소양의 이제 중심에 있는 질문들. 넌 어떤 디자인 하고 싶니?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니? 나중에 뭐 하고 싶니?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명쾌한 대답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조금 더 디자인 소양으로 갔을 때 가벼운 질문으로는 뭐 좋아하는 작가, 디자이너, 작품들,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뭐 추가 질문들이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. 그 학생의 살아왔던 과정에서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솔루션 같은 걸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안 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. 그런 준비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학생들이 면접장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들을 해요. 면접장 가면 좀 무섭지는 않을까. 대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화기애애합니다. 그런데 일부는 당연히 전통적인 면접 방식, 역할 분담하던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교수님 3분 계시면 한 분은 좀 엄격하거나 또는 무뚝뚝한 교수님 역할, 그리고 또 한 교수님은 되게 친근하거나 자상한 역할, 한 분은 중재자 역할이거나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치고 오시는 역할,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요. 그럴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긴장을 풀어주고 잘해줘, 나랑 눈 잘 맞춰주고 막 끄덕여주고 막 너무 리액션 좋아,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.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 학생들의 긴장도 풀어주고 신이 나서 내가 할 말, 안 할 말 또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탁 나오죠. 정말 나는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막 얼굴을 찡긋찡긋 막 다리도 어떤 경우는 진짜 떨어요. 자기가 떠는지 모르고. 왜냐면 그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느긋하게 자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, 그럼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냐? 이거는 기본적으로 면접이잖아요. 격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죠. 또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십니다. 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? 그냥 뭐 되고 싶어서 불러대는 거 아니야? 일부러 그렇게 말하시는 교수님들 계세요.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어떻게 돼? 무섭거든, 쫄리거든. 그러면 점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게 되거나 내가 한 말이 꾸며진 거라는 걸 교수님이 아셨나 봐 이러면서 점점 소극적으로 뭐 의미 없는 말들, 대답들을 하다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그 학생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는 거예요. 교수님들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을 진정성 있게 드리면 돼요. 너 우리 과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? 제가 이걸 너무 하고 싶고 뭐 고등학교 생활의 시절이든 살아왔던 과정에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경험이 있었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차피 알고 썼단 말이에요, 우리는. 근데 거기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, 이거는 점수를 깎으려고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좀 약속하자, 뭐 이런 느낌? 점수의 가점이나 간점이랑은 상관이 없는 질문들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경우 있었어요. 1, 2, 3학년 다 영상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쓴 거야, 학생부에. 근데 원서 지원은 공예과예요. 그럼 이제 공예과 교수님이 물어봐요, 안 물어봐요? 당연히 물어보지. 학생은 왜 3년 내내 영상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거 썼어요? 당황해? 아니지, 우린 준비했거든. 어떤 상황들, 사유에 대해서,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,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고1 때 썼던 거랑 고2 때 썼던 거 내 진로 목표에 대해서 다르게 쓴 거야. 그럼 안 된대. 그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 계세요. 안 그래요. 고1 때 하고 싶은 거랑 고2 때 하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지.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아직은 학생부를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고1, 고2 학생이라면 오히려 더 진솔하게 지금 하고 싶은 걸 빨리 고쳐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. 결국 면접에서의 질문은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게 되면 대체로 면접 질문에 대해서는 낯선 질문을 받게 될 경우는 드물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. 돌발적인 상황적 변수들, 그런 것들을 얼마나 예상하고 트레이닝을 해줄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노하우일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, 가까운 곳이 됐든 혹은 좀 의미 있는 교육기관이 됐든 그런 곳들에서 좀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 결국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연습을 해서 자신감 있다,
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. 이제 미련 없겠다. 할 수 있는 마음이 먹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면접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알아봤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약간의 긴장감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줘요.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교수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요.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말끝 흐리지 말고 목소리 딱 부러지게, 눈에 힘 딱 주고 들어가서 교수님들한테 어떤 신뢰감,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전달이 잘 될 거예요. 여러분들 면접 준비 힘내서 열심히 잘 하시고 면접장에서 준비한 것들 충분히 말씀드리고 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